2010년 이후 태어난 아이들의 우울증 발병률이 50% 증가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자해율은 무려 167%나 급증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우리 아이들을 이토록 고통스럽게 만들었을까요? 스마트폰일까요? 소셜미디어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큰 문제가 있는 걸까요? 뉴욕 대학교 도덕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가 그 충격적인 진실을 불안 세대에서 밝힙니다. 이 책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정신건강 위기의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필독서입니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가 어떻게 한 세대 전체를 병들게 했는지 과학적 증거와 함께 설명합니다. 이 책은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급격한 변화의 시대로 지세대의 정신건강 위기를 데이터로 보여줍니다. 2부는 스마트폰 기반 어린 시절의 등장을, 3부는 놀이 기반 어린 시절의 쇠퇴를, 4부는 집단행동과 해결 방안을 다룹니다. 각 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심각성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하이트는 대제 배선 더 그레이트 리와이어링이라는 혁명적인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는 인간의 뇌가 디지털 환경에 맞춰 근본적으로 재구성되는 현상입니다. 특히 사춘기에 민감한 뇌가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에 노출되면서 전례 없는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5년 사이 10대들의 정신건강 지표가 절벽에서 떨어지듯 급락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세대 차이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에 일어난 가장 급격한 정신건강 악화입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50%를 넘어선 시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구체적인 통계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미국 10대 여학생의 우울증 발병률은 2009년 12%에서 2019년 20%로 급증했습니다. 10세에서 14세 여학생의 자해율은 167% 증가했습니다. 응급실 방문, 입원율, 자살 시도율 모두 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이 현상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북유럽 국가들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문화와 언어를 초월한 보편적 현상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인류 전체에 미치는 영향인 것입니다. 사춘기는 뇌가 가장 민감하게 변화하는 시기입니다. 전전두피질이 아직 미성숙해 충동 조절이 어렵고 감정 중추는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바로 이 취약한 시기에 디지털 기술이 침투했습니다. 마치 아직 굳지 않은 시멘트에 깊은 자국을 남기듯 스마트폰은 아이들의 뇌에 영구적인 흔적을 남깁니다. 하이트는 스마트폰을 경험 차단기 익스피리언스 블라커라고 정의합니다. 스마트폰은 아이들을 현실에서 분리시켜 가상 세계로 끌어들입니다. 실제 경험을 통한 학습과 성장의 기회를 빼앗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세상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스크린을 통해서만 세상을 봅니다. 하이트는 스마트폰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4가지 해로운 메커니즘을 제시합니다. 첫째, 사회적 박탈, 실제 만남이 감소합니다. 둘째, 수면 방해, 깊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셋째, 주의력 분산, 집중력이 파괴됩니다. 넷째, 중독성, 도파민 중독에 빠집니다. 2009년 10대들은 평균 이 시간을 친구들과 직접 만났습니다. 2019년에는 67분으로 감소했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 줄어든 것입니다. 온라인 소통은 늘었지만 하이트는 단호히 말합니다. 화면을 통한 소통은 진정한 인간관계를 결코 대체할 수 없다. 우리는 연결되었지만 더 외로워졌습니다. 미국 10대의 57%가 침실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평균 수면 시간은 1시간 이상 부족합니다.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을 억제하고 끊임없는 알림은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주의력 분산입니다. 깊은 사고는 깊은 집중에서 나온다고 하이트는 강조합니다. 소셜미디어는 간헐적 보상 시스템으로 도파민 중독을 유발합니다. 카지노의 슬롯머신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학생들은 소셜미디어의 외모 비교와 관계적 공격에 취약합니다. 남학생들은 게임과 포르노그래피에 빠집니다. 성별에 따라 다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하이트는 놀이 기반 어린 시절이 폰 기반 어린 시절로 대체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자유놀이는 독립성, 창의성, 위험 감수 능력을 기르는 핵심이었습니다. 놀이는 아이들의 일이며 이를 통해 성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놀이가 스크린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1990년대까지 아이들은 동네에서 자유롭게 뛰놀았습니다. 공간 인식 능력을 기르고 또래와 갈등을 직접 해결하며 사회성을 발달시켰습니다. 나무를 타고 자전거를 타며 신체적 모험을 즐겼습니다. 상상놀이로 창의성을 키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이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낯선 사람의 위험 공포가 시작되었습니다. 실제 범죄율은 감소했지만 미디어의 과도한 보도가 불안을 증폭시켰습니다. 헬리콥터 부모, 불도저 부모가 등장했습니다. 하이트는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보호하려다 그들을 더 약하게 만들었다. 하이트는 항취약성 개념을 소개합니다. 적당한 스트레스와 도전은 아이들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근육이 운동으로 강해지듯 정신도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장합니다. 그러나 과보호는 이런 성장 기회를 차단합니다. 온실 속 화초는 바람에 쉽게 꺾입니다. 하이트는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해결 불가능하다고 단언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다. 학교, 부모, 정부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하지만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집단 행동만이 우리 아이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 8학년 14세 이전에는 스마트폰을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16세 이전에는 소셜미디어를 금지합니다. 이는 단순한 제한이 아닙니다. 뇌 발달 과학에 기반한 필수 보호 조치입니다. 전전두피질이 충분히 발달하기 전에는 디지털 기술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원칙, 학교 내 완전한 폰 없는 환경을 만듭니다. 네 번째, 독립성과 자유놀이를 확대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인간다운 어린 시절을 돌려주어야 한다. 하이트의 이 말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너무 늦습니다. 프랑스는 2018년 학교 내 스마트폰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학업 성취도가 향상되고 괴롭힘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서로의 얼굴을 보며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장에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렉그로 운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혼자 할 수 있는 과제를 줍니다. 처음으로 혼자 버스를 타거나 요리를 해봅니다. 작은 도전이지만 큰 성장입니다. 자신감 넘치는 아이들의 표정이 희망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많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들이 연대하여 스마트폰 없는 어린 시절 운동을 펼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하이트는 강조합니다.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다. 희망은 우리의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변화가 큰 물결을 만듭니다. 칼 뉴포트의 디지털 미니멀리즘은 성인의 디지털 중독을 다뤘습니다. 하이트는 아이들의 뇌 발달에 집중합니다. 장 트웬지의 아이젠은 세대론적 접근을 했습니다. 하이트는 뇌과학과 발달 심리학으로 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이 책이 특별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세대 차이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정신건강 위기다. 하이트의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술의 편리함과 아이들의 정신건강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연결된 세대가 가장 외로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팔로워를 가졌지만 진정한 친구는 없습니다. 끝없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지만 깊은 사고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준 디지털 유산입니다. 이대로 괜찮습니까? 하이트의 경고는 우리 시대의 가장 긴급한 외침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그들의 눈을 바라봐주세요. 변화는 오늘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어린 시절을 되찾아 줄 수 있습니다. 불안 세대를 희망 세대로 바꾸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더 나은 미래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갑니다.